자, 지금부터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엔진의 시동을 걸기 바로 그 직전에 조종사들은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체크리스트를 확인할까요?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늘의 안전을 지키는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저 하늘로 솟아오르기까지 사실 그 모든 과정에는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규칙들이 아주 빽빽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종사의 눈이 되어서 이륙전 필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조종사가 엔진 시동 버튼에 손을 올리기도 전에 정말 가장 먼저 무조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 작업이에요. 이 비행기가 법적으로 하늘을 날 자격이 되는지 모든 안전의 첫 단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서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감항증명서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비행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게 없으면요, 비행기는 정말 단 1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 치면 등록증 같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행기의 출생 증명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항공기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싹 마치고 다시 수출될 비행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감항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비행기 자체의 안전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비행기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로 머무르는 공항, 그러니까 주소지가 바뀌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반드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비행기의 주소지가 바뀌는 건 변경 등록이라고 해요. 그냥 이사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건 법적인 소유권을 아예 넘기는 이전 등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서류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비행기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항 지상에서 이 거대한 항공기가 길을 잃지 않고 활주로까지 가는 데에도 아주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럼 조종사는 대체 어떻게 길을 찾는 걸까요? 바로 이 유도로 안내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 불빛들이 항공기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갈림길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지상의 내비게이션이자 어두운 밤하늘의 별자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조종사가 저 길로 가야 하는구나 하고 따라가야 할 그 정중앙 길. 이 길을 알려주는 불빛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이건 모든 조종사가 외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답은 바로 녹색입니다. 맞아요. 녹색이에요.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유도로의 중심선은 녹색 불빛으로 표시됩니다. 조종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전 세계 공통의 약속인 거죠. 드디어 이륙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잡한 규칙은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텅 비어 보이는 저 하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와 수많은 구역으로 아주 빽빽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높은 고도에 A등급 공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오직 항공기 계기판에만 의존해서 비행하는 이른바 계기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비행하는 시계비행으로는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죠. 그 외에도 조종사는 항상 통제 공역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청와대나 원자력 발전소 상공처럼 국가 안보나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이 대표적이죠. 이런 곳을 허가 없이 침범한다?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도를 좀 낮춰서요, 도시 위를 날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건물과 구조물 사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고도 규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 위로 최소 300m 이상은 더 높게 날아야 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남아있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비행기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반경
600m 안을 싹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을 찾아서 그 꼭대기보다도 300m는 더 높이 날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 발밑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안전거리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연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적지까지 갈 만큼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연료 계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과학입니다. 계기비행 규칙, 즉 IFR에 따르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갈 만한 예비공항이 없을 경우 연료 계산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둘째, 거기에 더해서 순항 속도로 45분을 더 날 수 있는 여유 연료로 반드시 실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공중에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연료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는 비행기에 불이 났을 때뿐이다. 이 항공계의 유명한 격언이 모든 걸 말해주죠. 방금 우리가 본 그 연료 규정은 아주 작은 부족함이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철칙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은요, 하늘의 안전을 지키는 수백 가지 규칙들 중에 정말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무엇일지 말입니다.